보수단체 지원 관련된 문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을 움직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 동안 이게 정경유착과 정치공작만 한 것 같아요. 정경련을 포함한 그 삼성, 그 현대 등 대기업을 통해서 그 특정 단체, 소위 얘기하는 자기들 지지하는 보수단체들, 보수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 단체들 지원하라고 하고 또 이 공기업을 이용해서 또 지원을 했어요. 자, 먼저 앞에 페이지 먼저 보시죠. 자, 이게 보면 확인된 것만 5억 4천입니다. 소위 공기업의 국정원 화이트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서기공사, 한수원, LH공사, 도로공사, 산업은행, 수자원공사 이게 좀 확인된 것만 이렇습니다. 저 쭉 더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보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그 고엽제 그 전후에 그 지원한 건데 서기공사가 통일안보고치 의식고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통일안보고치 해놓고 가스통 들고 집회하다 나오게 그 저 뒤에서 지원한 거죠. 다음에 보시죠. 한수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방문 지원을 뭐토로 합니까? 여기 원자력이 있습니까? 저 박정희 생가에? 이게 뭡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래가지고 등급을 나눠요. 국정원에서 S급, S등급, A등급, B등급 등등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여러 이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태극기 집회나 보수단 늘 우리 야당 당사 앞에 와서 목성 높여 정치 집회하는 단체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 지원해 온 거예요. 이게 정치 공작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단순 지원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매칭을 합니다. 1대1로. 누구는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는 누구를 지원하게. 서기공사는 고립재정회, 한수원은 뉴라이트 전공연합, 산업은행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게 정치 공작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네, 이런 행태 바로 잡아야겠죠? 예? 그리고 강원랜드하고 가스공사, 한국전력도 했어요. 한모. 강원랜드 1억 3천, 가스공사 1,600, 한전 800,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하고 한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변희재 씨 있는 그 미디어워치죠? 참 꼼꼼하게 지원하셨습니다. 누구 대통령 말씀처럼.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산업 차원에서 특별하게 조사하고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공기업에서 이런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기업 기관장,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이것을 했던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에는 이런 잘못된 일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됐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산업부 자체 조사하십시오. 해당 기관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수십조 원 손실이 난 소위 얘기해서 그 자원 3사 지금 그 현재 손실 규모가 확인된 것만 13조 원이 넘는데 처벌받거나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기공사 강영원,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이 전부 다 검찰 부실 수사로 면죄부만 받아요. 실제로 검찰 수사가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부의장, 그다음에 박용진 전 차관, 최경환 윤상직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 한번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강영원 전 사장과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한 그 수사 기소 내용, 검찰 기소장 보면 그야말로 그냥 검찰이 하기 싫은 수사 억지로 한 티가 납니다. 그때 민정라인이 전부 다 청와대 지시받고 하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그 공소장 보면요. 양양철강 사업 관련돼서 2015년 2월에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하는데 이 내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실 투자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들어가고 주가 조작 내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광자공이 히토리가 있다고 공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개미 투자자 희생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 전혀 검찰 기소장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강영원 서기공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꼬리 자르기 관련돼서 하베스트 부실 투자 관련돼서도 당시 그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봐주기 아니고 뭡니까?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이 조현범 씨 아시죠? 한국타이어 부사장 했던. 이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국타이어 조현범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미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금감원이 이 미공개 시점을 1월 중순경으로 이미
이 김영집과 변정진의 진술로 1월 중순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월 22일부터 미공개 정보를 인지한 걸로 해요. 근데 조현범 씨는 2월 27일까지 무려 74% 사고 2월 28일 이후엔 26%만 주식 사기 때문에 이 주가 인지한 이후에 산 게 별로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합니다. 이게 검찰이 이렇게 금감을 하고 검찰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광물자원공사 투자에 광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게 문자로 온 제보가 있는데 조현범 씨와 관련돼서 이 당시에 박상훈 씨가 조사장 강요로 자신의 매입 종목을 개발하여 주식을 매입한 거라고 합니다. 07년 당시 조현범이 자신의 가족 6명의 증권 계좌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장의 주가 조작 관련 주식 매입 당시 자식의 매매 주문을 한 걸 자신이 주식의 매매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조사장이 직접 현대증권 박상훈 씨의 형 박상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매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더한 내용도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07년 당시 조현범이 자신의 가족에게 나온 겁니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데 만약 이 박상훈 씨 자신이 조작에 참여했다면 조현범 가족 그 계좌 6개 외에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도 주가 조작에 동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현범 씨가 직접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장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신이 매매 주문을 나온 겁니다. 쭉 얘기 나오고 더 나아가서 이 박상훈 씨하고 이 FWS 관련돼서 미지급 수수료 40원 갖고 둘이 분쟁이 붙습니다. 박상훈 씨하고 조현범 씨하고. 그래서 인근 한 카페에 불러가지고 폭행을 합니다. 폭행을 했던 제보까지 있어요. 검찰이 이런 거 수사 하나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당시 권력의 실세인 대통령의 사이라는 걸로 아무런 수사하라고 면제됩니다. 이런 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잡혀들었습니다. 네, 조한희 사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시는데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좀 답변은 좀 짧게 시간 관계상 사실관계니까요. 지난 10월 23일 국감 당시 사장님께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인상폭이 크다가 아니라 인상 요인이 크다. 즉, 혹은 또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다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 22년까지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고, 그러니까 즉, 이 원전의 감소보다는 이런 연료비 변동이라든지 또는 각종 세금, 보조금 관련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등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전기요금에 훨씬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소 이런 변동 요인은 최대한 한전의 경영 효율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특히 감안해서 24년 이후에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요금 영향은 8차 전력수급 계획이 확정되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네, 일단 예. 수개이 나와야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한전 발전 사업 저장 장치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발전 사업에 지금 한전이 해외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력과 한전의 기술력, 그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 등을 신재생 사업에 좀 활용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법을 좀 개정하고 또 이러한 정책의 전환과 관련돼서는 백운규 장관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도 준비를 하시고 한전 측과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하고도 좀 협의해서 우리 3020 정책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전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우리가 같이 강구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저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하루 종일 계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련돼서 듣고 혹시 이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좀 첨언하실 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좀 분명히 해주실 게 있으면 저한테 듣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외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다들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한미 FTA 문제 개정 협상과 관련돼서 매우 우리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다 공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한미 FTA는 당당하게 늘 우리 교섭본부장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주시고 특히 이 FTA 문제와 동맹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한미동맹 때문에 FTA를 뭐 꼭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지 워싱턴에 가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FTA는 FTA이고 동맹은 동맹이라는 게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걸 뒤섞어가지고 자꾸 논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협상해 주실 거하고 두 번째는 가급적 투명하게 하시고 국회하고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면 국회 에너지 통상 소위를 통해서라도 또는 우리 산업위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하셔서 국회하고 좀 더 투명하게 해야 저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당부드리신 거는 이익의 균형입니다. 이 협상에 있어서. 이익의 균형은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한미 간의 이익의 균형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산업 간 계층 간 이익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염두하고 협상에 임해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한미 FTA에 관련돼서 범정부 TF 구성을 조기에 구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협상팀은 물론이고 각종 분야별 워킹그룹도 구성을 빨리 해서 한미 FTA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만 저는 야당과 정치권으로부터 범정부로 한미 FTA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한미 FTA는 이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제재 협상인데 차분하게 당당하게 협상을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통상과 동맹은 분리해가지고 장사치 논의를 가지고 우리 그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보고는 물론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공청회가 이제 11월 10일 날 있을 테고 이때 한미 FTA 개정 경제적 타당성 논의하고 분야별 통상 전문가, 민변을 포함해가지고 패널 토론을 할 것이고 질의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업종별 담당 부처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산업부 주관으로 10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 중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철강, 조선, 항공우주, 자동차, 국토부도 자동차, 복지부는 하고 식약처는 제약하고 의료기기, 화장품, 농림부는 이제 농업하고 해서 이런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범정부 TF 구성은 물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행자부에서 이제 저하고 우리 산업부하고 논의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빨리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여기 원자력 있습니까? 박정희 생가에? 이게 뭡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래가지고 등급을 나눠요. 국정원에서 S급, S등급, A등급, B등급 등등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여러 이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태극기 집회나 보수단 늘 우리 야당 당사 앞에 와서 목성 높여 정치 집회하는 단체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 지원해 온 거예요. 이게 정치 공작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단순 지원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매칭을 합니다. 1대1로. 누구는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는 누구를 지원하게. 석유공사는 고일제전회, 한수원은 뉴라이트 전공연합, 산업은행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게 정치 공작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네, 이런 행태 바로 잡아야겠죠? 예? 그리고 강원랜드하고 가스공사, 한국전력도 했어요. 한모. 강원랜드 1억 3천, 가스공사 1,600, 한전 800,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하고 한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변희재 씨 있는 미디어워치죠?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된 문제 하나 들어있습니다. 국정원을 움직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 동안 이게 정경유착과 정치공작만 한 것 같아요. 정경련을 포함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을 통해서 특정 단체, 소위 얘기하는 자기들 지지하는 보수단체들, 보수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단체들 지원하라고 하고 또 이 공기업을 이용해서 또 지원을 했어요. 자, 먼저 앞에 페이지 먼저 보시죠. 자, 이게 보면 확인된 것만 5억 4천입니다.
소위 공기업의 국정원 화이트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석유공사, 한수원, LH공사, 도로공사, 산업은행, 수자원공사 이게 좀 확인된 것만 이렇습니다. 저 쭉 더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보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그 고엽제 그 전후에 그 지원한 건데 석유공사가 통일안보고치 의식고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통일안보고치 해놓고 가스통 들고 집회하다 나오게 저 뒤에서 지원한 거죠. 다음에 보시죠. 한수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 방문 지원을 못하러 합니까? 또한 윤상직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 한번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강영원 전 사장과 김신정 전 사장에 대한 그 수사 기소 내용, 검찰 기소장 보면 그야말로 그냥 검찰이 하기 싫은 수사 억지로 한 티가 납니다. 그때 민정라인이 전부 다 청와대 지시받고 하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 김신정 광물자원공사 그 공소장 보면요. 양양철강 사업 관련돼서 2015년 2월에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하는데 이 내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실 투자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면 들어가고 주가 조작 내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광자공이 히토리가 있다고 공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개미 투자자 희생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 전혀 검찰 기소장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강영원 석유공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꼬리 자르기 관련돼서 하베스트 부실 투자 관련돼서도 당시 그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봐주기 아니고 뭡니까?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이 조현범 씨 아시죠? 참 꼼꼼하게 지원하셨습니다. 누구 대통령 말씀처럼.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산업 차원에서 특별하게 조사하고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공기업에서 이런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기업 기관장,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이것을 했던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에는 이런 잘못된 일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산업부 자체 조사하십시오. 해당 기관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수십조 원 손실이 난 소위 얘기해서 그 자원 3사 지금 그 현재 손실 규모가 확인된 것만 13조 원이 넘는데 처벌받거나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이 전부 다 검찰 부실 수사로 면죄부만 받아요. 실제로 검찰 수사가 몸통이라고 쓰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부의장, 그다음에 박용진 전 차관, 최경 한국타이어 부사장 했던 이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국타이어 조현범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미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금감원이 이 미공개 시점을 1월 중순경으로 이미 이 김영집과 변정진의 진술로 1월 중순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월 22일부터 미공개 정보를 인지한 걸로 해요. 근데 조현범 씨는 2월 27일까지 무려 74% 사고 2월 28일 이후엔 26%만 주식 사기 때문에 이 주가 인지한 이후에 산 게 별로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합니다. 이게 검찰이 이렇게 금감원하고 검찰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광물자원공사 투자에 광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게 문자로 온 제보가 있는데 조현범 씨와 관련돼서 이 당시에 박상훈 씨가 조사장 강요로 자신의 매입 종목을 개발해 주식을 매입한 거라고 합니다. 07년 당시